자, 후쿠시마 시운전이 벌써 시작된답니다. 보고서 나오면 한다 그러더니 하기 전에. 시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오늘부터 뽑는다는 얘기겠죠? 너무 급해요.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해 핵심 설비 등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약 2주 동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있는 해안에서부터 1km 길이로 만든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과 바닷물을 섞어서 바다로 방류를 한다는데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지만 일본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방류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이거에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썩는지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연습으로 우리 그냥 맹물 갖고 연습했어 그랬는데 거기에 진짜 꼽을 쳐놨던 누가 알아 이거? 진짜 그 진구, 건더기, 오염물질 풀었으면 어떻게 아냐고.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게 사실 색깔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눈치라도 챌 텐데. 냄새라도 나면 그러니까. 개라도 풀어놓지. 어? 예? 뭔? 무슨 말씀? 아무튼 너무나 그냥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은 그게 더 사람들한테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확신해서 이걸 네. 하는 거잖아요. 시운전을. 네. 봤네. 아니, 나올 보고서를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봤어. 결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와 이거는 아니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세슘 우럭 나온 것 같고 일본 어민들도 지금 난리라 그러거든. 네. 그래서 지네들도 지네가 스스로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뭘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지. 아니 왜냐하면 어민들이 당시 정부 약속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민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을 설득하기 전까지 우리가 방류 안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어민들은 경제상을 찾아가서 우리랑 그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랑 그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켜줄 거냐 라고 물었고 경제상이 당신들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 그걸 고려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니 잠깐 이 구라치는 게 누구하고 똑같은데? 에이씨 이것도 하여튼 믿어. 진짜 일심동체 아주 그냥. 똑같은 예. 놈들이야. 네, 아무튼 같은 학원을 다니나? 네.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일본 애들도 이제 화들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시운전 한답시고 제가 보기엔 그동안 제일 골치 아팠던 것부터 지금 뿜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오염수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오사카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오사카면은 후쿠시마에서 한 250km, 30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네. 이 중부 지역에서 또 돌연변이 사슴벌레가 나왔대요. 무서워. 네, 일본 오사카시 도지마구에서 돌연변이 사슴벌레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웅동체거든요, 사슴벌레가. 그래서 돌연변이 발생은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기형을 유발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사카가 일본으로 이렇게 치면은 가운데 있거든요. 한가운데지. 도쿄랑 오히려 더 가깝지. 근데 저기 후쿠시마는 저 위쪽에 동쪽에 있어요. 아니 동쪽 맞지? 동쪽 동쪽에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일본 전역이 사실. 전부 다 이 모양새인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오사카 이쪽으로는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가기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가죠. 교토 오사카 지금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기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현지 주민들이 이 하도 이제 시달려가지고 이제 오지 마라는 관광객 혐오론이 막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거야. 왜냐면 교통도 불편하고 물가도 오르고, 왜냐면 다 먹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런 게 지금 국민들 감정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만큼 와서 썼으면 뭐 경제가 막 좋아져야 되잖아. 지표는 좋아졌대. 33년 만에 최고라는데 막상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표로 좋아진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살아있는데 오른쪽은 수컷이고 왼쪽은 암컷인. 이게 원래 뭐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와. 알 안에 있을 때는 자웅동체가 맞아요. 네. 하충류도 그렇고 뭐 양서류도 그렇고 처음에 만들어서 합성일 땐 자웅동체이다가 뭐 생육 환경, 그러니까 뭐 부화시의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제 한쪽성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가 되게 되면 한 가지 성으로 고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지. 무서워 이거 진짜. 근데 인간의 태아 안에서의 변형 과정도 똑같습니다. 즉 인간 안에 우리가 배아에부터 시작해갖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의 모습이 처음에는 물고기 같다가 처음에 알처럼 보이다가 처음에 물고기 같다가 나중에는 약간 도롱뇽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손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 모양을 갖춰가거든요. 네. 이게 마치 9개월 만에 일어나는 어떤 인류 생명의 어떤 진화 과정 같은 과정이 배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별이 결정되는 시기도 3, 4개월이 막 넘어설 때. 요때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방사능에 의해 갖고 오염이 되면, 그 단계에서 오염이 되면 사람도 자웅동체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들은 겪고 있으면서도 다 괜찮다는 거야. 심지어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오염수 안전하다는데 왜 그러냐고. 오,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그 금요일날 평화방송 가서 제가 방송을 한 거를 이제 관련해가지고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일본 국민의힘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막 비판을 하고, 그 동영상을 딱 올려놨더니 그 밑에 댓글에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감 조장하냐 이러면서 저를 욕하는 댓글이 막 조직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말부터 이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서균열 교수. 네, 서균열 교수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게 매체마다 고발 주체가 다 달라요. 이게 전국 연안어업인 협의회라는 데도 있고요.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라는 데도 있고, 한국 수산경영인 연합회, 이런 뭐 여러 가지 단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사들을 보면. 근데 메인이 되는 업체는 뭐냐면 한국수산경영인 연합회예요. 이건 선주들이나 수산물 가공하는 또는 이걸 수입하는 일종의 기득권 대기업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어업인, 연안어업인 이런 단체들을 부추겨가지고 성명을 내게끔 하면서 이 한국수산경영인 연합회 애들이 이러한 여론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댓글 알바가 많아졌다고 생각되잖아요. 사실은 김관진 들어갈 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음에서 지금 댓글 없앴습니다. 다음 댓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진보적인 시민들이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이 없어지고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쪽에서는. 그러면 네이버로 옮기거나 아니면 남은 인간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네가 간첩이라는 건 알겠어. 문희정 네가 원자력 전문가들보다 똑똑하니?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왜 딱 봐도 이거는 냄새가 나는데 하는 댓글들이 엄청 그런 게 많이 이제 유튜브로 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와 있지만 지금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지난 주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우리 서해연안, 그러니까 중국은 동해겠죠. 중국 동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갖고 후쿠시마에서 나온다고 하는 양의 5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들이 유발되고 있다.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그렇죠. 후쿠시마만 갖고 하고 있니? 라고, 이게 맘카페 금요일 오후부터 돌았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이 정부가 친중 정책 하느라고 중국에서 직접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일부만 갖고 그런다는 댓글을 치면서 맘카페 작업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거든. 아마 오늘쯤에 우리 어머니가 카카오톡 받을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위험성을 과잉하고 있는 민주당 뭐 이래갖고 이거를 몰아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
분명히 중국이나 우리나라 자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양이 일본보다 더 많다, 더 위험하다 이런 논리로 해갖고 얘네들이 여론전을 핀다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지난 주말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중국 원전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면 터지는 원전보다 안 터지기 더 위험하다고 한다는 거네? 그러면 안 터진 것 자체가 원자력 핵발전소 자체가 더 위험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엄청.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가 더 악질이라는 그렇죠. 거야. 우리는 그래- 알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원자력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일본은 안전해 터졌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리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저렇게 얘기를 발언이에요? 꺼내갖고 반론을 던지면 네. 이슈를 바꾸는 거야. 한동훈이 말 바꾸듯이. 그래서 아니야 지금 후쿠시마 터진 데는 원전이 멈춰 있잖아. 근데 중국 원전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멈춰 이런 있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누출된 채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그거를 수습을 못한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터진 원전이 더 안전해? 그래서 이런 모질한 논리에 또 한 번 국민들이나 이직들이나 맘카파 계신 엄마들이나 노인분들이 넘어갈 거냐, 그리고 이 논리가 먹힐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슈들은 정치적으로 있어서 말하자면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있어요. 대장동 문제 같은 거, 이재명 대표 싫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믿고 싶겠죠. 근데 후쿠시마 이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 터진 원전이 더 안전하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걸 지능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믿잖아.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아니, 거기 금을 쳐갖고 우럭 못 건너오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믿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산물 드실 수 있어요? 안 먹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요. 라고, 아니 뭐 수산물 먹어봐요. 라고 하니까, 아이, 화장실 물이 위험해서 안 먹나? 더러워서 안 먹는 거지? 뭐 어쩌자는 거야. 화장실이 왜 나와 지금? 거기서 화장실 물 얘기가 왜 나오냐고. 저는 이게 참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한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방역 정책을 상당히 잘했잖아요. 근데 그게 경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다 풀어주면서 사망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진실을 알려주려고 거기 가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도 냅둬 먹을 건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못 가게 막 우리가 스크럼 짜가지고 막 살려놨어. 근데 결국은 우리 힘이 약했던 거야. 진실은 늘 약하니까. 네거티브가 더 세요. 늘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게 더 잘 먹히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스크럼 짰던 게 풀렸단 말이야. 왜 가서 막 미친 듯이 독극물을 처먹어. 그래서 결국 막 죽어.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거기 가면 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님이 거기 가셔서 독극물을 드시고 뒤지시네요. 이게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이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도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이게 오사카에서 후쿠시마하고 떨어져 있는 오사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건 사실 동물이니까 우리 눈에 금방 보이는 거니까. 왜? 개체수 자체가 워낙 작아서 영향력이 금방 보이는 거지만 사람은 그 사슴벌레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체중도 많이 나가고 서서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진행되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이러고 있는데 냅둬! 왜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러고 막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뒤지겠지. 그럼 우리가 님들 거기 가지 말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려주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은 악한 사람들의 끝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지금 그 아유. 상황이다. 그리고 뒤지는 지금 상황이다. 말씀드렸지만 일본산 멍게가 엄청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미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풀려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일본산 어패류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갖고 통과를 시키면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면 반송을 시키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원자력, 그러니까 이게 핵 오염 관련된 그 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인천하고 부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오면 시료 채취를 해서 보내가지고 결과를 봤는데 5일까지 걸린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5일 동안 잡아놓으면 수산물은 그냥 다 썩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료 채취만 해갖고 보내. 그래서 돌아와서 5일 후에 왔는데 검출됐다 하면 이미 먹고 끝난 뒤야, 지금.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직접적인 데다가, 그러니까 인천이나 이런 데다가 세관 들어올 때 통과해서 물건 건너올 때 현장에다 기계를 놓고 검사하면 서너 시간이면 되거든. 그럼 서너 시간 검사 끝날 때까지 물건이 못 나가게 잡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고의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나 그 지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서 죽으면 왜 민주당이 안 말렸냐? 그렇지. 지금 그러잖아. 안 말렸냐? 왜 우리 가는 걸 안 말려갖고 내가 암 걸려 죽게 만들었어라고 민주당을 배임죄로 고발하겠죠. 윤석열을 그 사람들이. 더 말렸어야지. 그렇지. 뭐 어쩌? 거봐, 씨, 야당이 제대로 안 말리니까 이게 다 전 정권 탓이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럴 바에 다 같이 죽읍시다. 그게 낫다. 그게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네. 아우, 힘들. 오늘 월요일인데 세네, 방송. 완전차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